미래의 가치가 많이 상승하는 건물은 상승할 거는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안녕하세요. 용주TV 강원수입니다. 질문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토리님이 주신 질문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천안에 원룸 건물 한 동을 매입했습니다. 수익률이 좋아 한 동을 추가 구입하고 싶은데 요즘 인구 감소가 가속화된다고 뉴스에 많이 나와서 불안하네요. 어느 지역이 미래에 괜찮을까? 조언 받을 수 있을까요? 문토리님이 예전 라이브 할 때도 많이 들어왔던 이 닉네임이 굉장히 귀에 들어오는 분이거든요. 드디어 건물 사셨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천안에 건물을 사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공부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해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인구 감소가 가속된다고 이런 거죠. 천안에 사셨는데 지금 이분은 천안의 인구 감소가 된다는 얘기 아니고 전국적인 인구 감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천안은 감소돼요? 안 돼요? 천안도 감소가 될 것 같은데요? 왜요? 뭐 출산율도 저조하고 하니까. 그럼 평택은 출산율이 높은가요? 평택은 다른 지역보다는 출산율 높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평택의 출산율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맞는 건데 왜 높으냐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젊어서 그래요. 자식을 낳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이주에 오기 때문인 거죠. 그럼 그들이 왜 여기로 올까요? 일자리가 많아서? 그렇죠. 일자리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럼 일자리 때문에 온 사람들은 젊죠. 그러니까 출산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야. 1인 가구 수도 높아요. 평택이 1인 가구 수도 높은 지역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1인 주거의 형태도 많은 이유가 아직 결혼 안 하고 직장을 찾는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결혼해서 출산하는 사람도 많은 편이고. 그럼 천안은 어떠냐는 거야. 지금 천안을 고민하고 계신 건데, 중요한 거는 인구가 감소되는데 다 감소되지는 않지 않냐는 거야. 어딘가로 몰리고 있다는 거죠. 인구가 쏠리고 있는 거야. 쏠리고 있는 거야. 지금 출산율이 높은 평택으로 쏠리고 있는 거고, 화성으로 쏠리고 있는 거고, 하남으로 쏠리고 있는 거고, 계속 어딘가로 지금 계속 쏠려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안은 인구가 제가 알기 정확하진 않지만 인구 감소되는 조는 아니에요. 천안이 평택보다 인구가 많아요. 현재. 그리고 예전에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평택이하고 2배는 아니어도 거의 육박하는 정도로 많이 발전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삼성전자 있을 때. 천안하고 아산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게 그 주변에 이제 탕정이라는 데가 개발되면서 그때가 천안이 가장 꽃을 피웠던 시기였었던 거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뭘 만들었을 것 같아요? 반도체요. TV를 만들었어요. PDP를 만들다가 LED를 만들다가 LCD를 만들고 있잖아요. QLED를 만들고 있잖아요. 계속 어때요? 저렴한 브라운관 TV여서 PDP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TV를 많이 샀단 말이야. 그러다가 그게 좀 에너지 효율도 안 좋고 그러니까 LCD로 갔다가 거기서 또 LED로 갔다가 지금 QLED로 가고 OLED로 가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점점점 진화해 갖고 가는데 TV 요즘 바꿔요? 요즘엔 잘 안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TV를 잘 안 바꿔. TV를 잘 안 보니까 컴퓨터를 바꾸거나 휴대폰을 바꾸지 TV를 잘 안 바꾸는 거야. 그리고 이미 TV가 있는데 TV를 잘 안 보니 굳이 새 거로 교체할 만한 니즈가 없는 거죠. 어쨌든 천안이 그런 과정에서 확 꽃이 피었던 게 좀 수그러들고 있는 시점인 거죠. 게다가 예전 천안 삼거리라는 노래 있었죠. 천안 삼거리. 천안은 삼거리야. 그럼 뭐 삼거리야 뭐 교통요지다 이런 의미예요. 천안이 딱 기준을 잡고 있었다가 그러니까 여기만 있으면 경부선도 타고 전라선도 타고 이렇게 다 갈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고, 기차역도 굉장히 크고 터미널도 엄청 커요. 천안 터미널 가보면요 엄청 커요. 서울에 있는 터미널 같은 그런 규모의 터미널이 있구나. 천안에 이제 그런 교통의 요지인 거야 사실은. 평택이 뭐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평택이 평택항이라는 게 생겼고, 경부선 서해안선이 평택을 지나가고 있고, 횡으로 지나가는 음성고속도로가 또 생겨서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게 다 만나는 지점이 평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평택에서 꺾어서 서해안 갔다가 경부 탈까 중부 탈까가 다 되는 거야. 항구도 있어. 전철도 있어. SRT, KTX 다 내려와.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들어왔어. 그럼 삼성전자 들어왔다는 얘기도 그 교통의 니즈를 파악하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이 있어. 반도체는 물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천안에는 없어요. 반도체 세정하는 물이 많이 필요하는데 평택은 하천이 큰 게 흘러요. 한강은 아니지만 하천이 안양서부터 쫙 내려오는 항구지천이 있어요.
거기서 물을 갖다 써도 충분히 용수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기류가 있어. 그러니까 하류로 천천히 흘러가는 문이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택에는 물도 있고 전기도 당진에서 끌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교통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교통의 요지, 수출의 요지. 기아자동차도 만들어서 평택항에서 차 수출하고 현대자동차 아산공장도 만들어서 평택항에 수출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쌍용자동차도 있고 여러 면으로 발전할 뭔가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거지. 근데 그전에는 천안이었다는 거지. 천안이 그 인프라를 다 충족했었는데 지금 천안에 삼성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안 짓고 평택으로 온 이유가 그 이유라는 거지. 대학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천안에. 선문대, 호서대, 단국대, 백성문화대, 뭐 대학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거기 애들이 다 천안 터미널이든 전철역을 통해서 이렇게 다 움직이고 거기서 거주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입신고는 안 돼 있더라도 거기에 사는 젊은 인구들이 많았던 그런 기가 막힌 도시였어요. 지금도 좋은데 좋아질 일은 없다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천안이 나쁜 건 아닌 게 GTX가 이제 천안까지 내려간다고 또 돼 있거든요. 이게 평택 지나서 천안까지 개통된다 그러면 또 이것도 좋은 호재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성장할 수 있는 엔진을 더 확보해야 돼, 천안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천안 인구가 감소하지는 않아. 기존에 워낙 큰 인프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천안이 얻는 가격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렴한데 월세도 저렴해. 그러니까 막 32만 원짜리, 35만 원짜리가 막 많아. 분석을 해봤더니 평택에 제가 갖고 있는 원룸 2012년대에 졌었던 때에 같이 지었던 건물들인데 나는 5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는 32만 원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 건물이 뭐가 달라? 위치만 다른 거잖아. 천안이 다 나쁜 건 아니야. 그래도 잘 받는 존이 있고 못 받는 존이 있는 거지. 그럼 그걸 잘 따져서 투자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사는 거를 봤을 때 또 천안을 사도 되고 아니면 평택에 사면 되는데 그러면 평택은 싸냐? 비싸거든. 그거를 따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평택은 인구가 더 많이 증가합니다. 그거 답이 될 수 있지만 대신 비싸잖아. 여기에 수익률로 따져보면 천안이 더 좋거든요. 저렴하고 그 월세 적게 받아도 거기서 괜찮은 존을 투자를 한다면 좋은 수요에 저평가된 거 싼 걸 살 수 있는 거고 그런데 평택은 어때? 비싸잖아. 당연히 월세 수요가 높으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꼭 어디가 나쁘다는 아닌데 어쨌든 인구가 증가해야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보는 거죠. 그래도 천안이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엔진을 갖고 있고 오히려 이제 천안의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야. 이건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야. 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천안에서도 좋은 존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도 다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끝부분이 뭐죠? 마지막에 어느 지역이 미래에 괜찮을까 조언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역으로 보면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 좋은 지역이에요. 좋은 지역인데 그러면 인구가 증가하지만 투자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게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인구 증가의 추이를 경기도에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어느 지역 세 군데가 탁 유별나게 특별하게 인구가 많이 증가되는 도시가 있더라고. 세 개 도시에 그건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익명으로 세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도시를 내가 분석을 해봤어요. 여긴 근데 상대적으로 원룸 건물을 안 줘. 별로 없어. 그러면 거기에다가 원룸을 투자해야겠구나. 오히려 이런 데보다 거기가 서울에 인접하는 게 굉장히 더 접근성도 좋아. 매력적인데? 그래가지고 땅값을 알아봤어요. 근데 여기는 원룸을 질 만한 건물이면 평당 300만 원 정도 사거든요. A도 B, C를 본다면 A 도시는 한 300만 원 정도, 이 정도시면 350만 원 정도 돼요. 그 정도 돼야 또 건축비 해야 또 이게 맞거든. 근데 거기 봤더니 1000만 원이 넘어 땅값이. 근데 건축비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땅값이 너무 많이 차면 이거 저 갖고 월세 받으면 수익률이 떨어지죠. 그래서 많이 안 짓는 거야. 땅값이 너무 비싸.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접근을 못 하는구나, 많이. 그런 식의 생각이 드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 보면 거기에 만약에 저렴한 땅을 사서 지은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저렴한 땅이 막 나오겠냐고. 주변 시세가 1000만 원인데. 그러니까 난 천안 사람이야. 천안에 어디가 좋은지 잘 알아. 원룸이 어디가 가장 인기 있는지 잘 알아. 그럼 거기에 투자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할 건지 아니면 좀 다른 도시를 찾아볼 건지 어쨌든 중요한 거는 미래의 가치가 많이 상승하는 건물은 인구가 증가되는 데가 상승할 거는 상식적인 얘기잖아. 이게 그런 게 있어. 이런 게 아니잖아.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구가 증가하는 존이 투자 가치가 높은 존이다 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모든 예측하는 거잖아. 예측할 때는 인구 증가밖에 없다는 거지. 그게 일자리고 그런 게
바로 1인 수요의 주택이 늘어나는 존이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분은 천안에 아주 애청 구독자신데 영상 보시고 건물 사셨고 사고 나서 한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또 건물을 사려고 지금 알아보고 계신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수익형 자산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라고 판단하셔서 다시 건물을 알아보는데 과연 어디가 좋을지 한 번 더 되물어 보시는 것 같아. 이미 알아서 잘 사셨을 거고 그런 루틴대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